이 경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조주빈은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던 피해 여성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성의 가족들의 이름과 정보를 상세하게 적었고 이들을 흉기로 잔인하게 해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8일 조주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피해 여성에게 한 통의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나체 사진을 보내라는 자신의 말을 피해 여성이 따르지 않자 공범들을 시켜 피해 여성의 집 우편함에 협박 편지를 넣도록 한 겁니다. 조주빈은 협박 편지에 피해 여성 가족들의 실명과 함께 염산, 커터칼 등 잔혹한 범죄 도구를 언급한 뒤 평생 지우지 못할 고통을 주겠다. 동생의 신체 일부를 훼손하겠다며 피해 여성을 극심한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조주빈에게 이 피해 여성의 집 주소와 가족들의 주민번호,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까지 모두 넘긴 이는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 근무했던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였습니다. 조주빈 일당 중 한 명이었던 최 씨는 시군구청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 시스템에 공무원의 아이디로 접속한 뒤 피해 여성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조주빈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동에서 근무를 한 건 확인이 됐고요.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어서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앞서 구속된 수원 영통구청 공익근무요원 강모 씨도 피해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조주빈의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강 씨는 구청에서 사용하는 보육행정 시스템에서 빼돌린 피해 여성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겼고 이 여성의 2살 난 딸에 대한 살해 모의에도 가담했습니다. 이들이 한 아파트의 소화전에 현금을 두고 가는 수법으로 주고받은 살해 청구 대가는 400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주빈은 돈만 받아내려 했을 뿐 실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입니다. 이번 같이 이렇게 악질이고 악랄하고 정말 심한 거 처음 봤습니다. 너무 잔인했어요. 너무 잔혹했어요. 이처럼 조주빈은 가학성 짙은 아동 성범죄뿐 아니라 피해 여성들에 대한 신체적 위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선 공익근무요원들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접근한 정보를 제3자한테 유포하고 범죄에 사용되도록 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양형에 있어서 더 불리하게 참작될 겁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전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책이 마련돼야 될 겁니다. 경찰은 조주빈에게 직접적인 신체 위해나 협박을 당한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기에 가담한 공무원이나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